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도 오늘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지난주에 방송 마치고 예. 청주를 다녀왔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도종환 시인은 제가 이제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또 고요로 가야겠다는 시집을 내셨는데 예.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이자 서예가인 김성장 선생이 이 도종환 시인의 고요로 가야겠다는 시집에 나오는 시들을 붓글씨로 쓰셨어요. 근데 이분 붓글씨가 우리가 잘 아는 신영복 선생 붓글씨체를 그대로 따라 쓰시는 거여서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또 이렇게 감동이 남달랐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 보고 왔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그동안 또 저를 좋아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호흡이 맞았던 이제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정치 활동을 안 하니까 그냥 그동안 이제 순주교에 계시다가 이제는 우리도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또 한 30명이 좀 넘게 모여서 신년회도 한번 했고요. 예, 좀 재밌게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또 옛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예, 새해 들어서 서 의원님 굉장히 좀 바쁘게 여러분들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느낌상. 이제 조금씩 좀 만나려고 예. 합니다. 그전에 그동안은 이제 너무 가만히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천 원내대표께서는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쁘셨을 텐데요.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어가지고요. 그 전에도 사실 청문회를 하느니 마느니 뭐 자료를 얼마나 내느니 막 시끄러웠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청문회는 꼭 해야 된다 이거. 이제 그런 주장도 하고 동료 이제 저희 상임위 위원들 좀 설득도 하고,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청문회가 있었고요. 그거 하고 또 주말 중에 또 이해운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있고 이래가지고 예. 그 관련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좀 보냈었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천 원내대표께서 특권 의식과 위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또 서 전 의원님께서도 청와대가 결단을 좀 내려야 한다라면서 지명 철회를 언급하셨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주에 청문회를 또 하시면서 혹은 보시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천 원내대표님? 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청문회를 하면서도 끝나고도 여당 예. 의원들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직접이요? 한 예. 분도 같이, 한 분도 이해운 여당 의원들 이제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끝나고 단 한 명도 임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지명 철회할 거다라고 봤고, 그리고 제가 예. 청와대의 그 분위기를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타 진영에서 모셔온 분이니까 청문회까지는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네. 실제 청와대 내부 기조는 청문회 전부터 이미 갑질 녹취하고 부정청약건만 해도 이거는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렸다라고 지명 철회 방침을 내부적으로는 세워놨다라는 얘기까지 사실은 일정 부분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청문회는 사실은 약간은 요식행위였고, 뭐 이미 지명 철회 수순이었다. 저는 뭐 그렇게 사실은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서동용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봐주기식으로 하지는 않더라. 제대로 의회가 그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심정에서 충분히 열심히 하더라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그나마 이제 만약에 이게 뭐 봐주기 하고 그다음에 감싸려고 들고 하면 이해운 리스크를 모두 당과 정부가 안았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아서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저는 뭐 이제 다른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 부정청약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걸 그런 정도까지를 하시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모실 수가 있겠어요? 이미
하는 그 전에 저는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나마 이제 다행히 조금 시간이 늦었다는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명 철회를 해서 그래도 이제 이혼 리스크가 이 당으로 많이 넘어오지는 않게 또 이 정부로 많이 넘어오지는 않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명 철회만 두 번째고요. 자진 사퇴까지 합치면 뭐 세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인데 지난주에 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 이거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 의원님 이어서 말씀 주시죠. 일단 이제 이진숙, 강선우, 이해운 세 명인데요. 예. 이진숙, 강선우는 첫 지명이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이번 그 이재명 정부가 그 인수위도 없이 시작을 했고 사람에 대해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추천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좀 봐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이번 이해운 장관 후보자 문제는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가 네. 하는 생각을 분명히 좀 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이긴 했었어요. 특히나 뭐 갑질 문제도 갑질 문제지만 갑질 문제야 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부정청약 같은 문제가 어떻게 그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걸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 어떤 그 일이 있을 때 그걸 계기로 해서 빨리 바로잡고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일 테니까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번 이해운 후보자 문제를 계기로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요? 그 사실 제가 경실련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한 결과를 국회 쪽에 좀 넘겨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서 의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 부정청약 같은 거를 저는 청와대가 몰랐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저희 청와대의원실에 저희 보좌진 9명이서 청와대에서 준 인사청문 자료 거기 주민등록 초본, 등본, 등기부, 청약 관련 서류 이런 거 보고 저희가 찾아낸 건데 청와대에는 저희 의원실에 수십 배까지 아니지만 십수배에 달하는 인력과 자원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1차적으로 해서 국회로 넘어올 때 인사검증 자료를 그냥 원자료만 주지 본인들이 분석한 결과를 안 줍니다. 이게 약간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의원실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찾아야 돼요.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비효율도 비효율인데 나중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책임 소재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는 알았는데 대통령이 이 정도는 그러면 안고 간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걸 찾지도 못한 건지 애초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떨 때는 실무자의 책임, 어떨 때는 정부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거는 묵묵부답입니다. 항상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그래서 저랑 경실련이 이건 이래서 안 되지 않나 최소한의 결과 보고서는 주고 그걸 갖고 대통령실도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어떻게 보면 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들을 내놓지 않겠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되면 그런 거 하기 싫겠죠. 주려고 할까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정권인 거를 막론하고 그런 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장관 후보자랍시고 누군가를 내놓을 때 대통령들도 더 긴장을 할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도 국민 주권 정부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인사 참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시스템이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정부도 우리 사회에 갑질하고 특권에 물들어 있고 정말 비리로 물든 이런 사람들을 내놓으면서 이게 국민주권 정부다 이렇게 말로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네. 예, 이대로 그냥 가서는 별로 개선이 안 될 겁니다. 예. 예. 이게 뭐 이대로 가서는 개선이 안 될 것이다. 이대로라는 것이 사실 이 통합 인사의 원칙을 두고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 텐데 동의도 하고요. 그 방식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전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합 인사라고 해서 우리가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썩은 돌로 통합의 포석을 둘 수는 없다. 아무리 우리가 바둑에서 좋은 포석을 두고 싶어도 썩은 돌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핑계로 이게 어차피 타진영 사람이니까 뭐 좀 하다가 잘 안 돼서 나쁜 거 나와도 타진영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뭐 우리 넘어가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통합이라는 인선을 하려면 사실은 능력도 능력인데 나름대로 소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제가 예.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 하면서 가장 좀 안 좋았던 게 예. 본인의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소신은 다 어디 없애버리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뭐 소비 쿠폰, 심지어는 호텔 경제학까지 엄청 칭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아니 몇 달 전까지는 안 그러셨는데 이게 이런 태세 전환이 말이 되냐. 오히려 못 믿겠다라고 질타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예. 전향을 시키는 거는 통합이 아니에요. 상대 진영의 대통령께서도 뭐 파란색만 있으면 되겠냐, 빨간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색깔을 일정 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예.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이해운 발탁은 썩은 돌이기도 했고 그 사람이 뭔가 자기의 색깔을 낼 정도로 능력과 소신이 있지도 않았다. 다음번에는 요 두 가지를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그 전에 이해훈 그 전 장관 후보자가 전향할 거라는 것을 좀 알고 후보자 지명을 했을까요? 전에? 어느 정도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서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타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합해서 같이 데려다 쓰자라고 하는 말에 누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늘 정치는 이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는 국민들을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예산과 그러니까 특히 예산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 공약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을 어느 날 갖다 딱 데려다 쓰면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 정책을 바꿀 것인지가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그 후보자가 예전에 딱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한 자리 얻어먹으려고 자기 생각을 바꾼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통합은 좋습니다만 가장 그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기본 철학을 기준으로 해서 그 철학을 실현시키고 보완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내놓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적진의 분열을 깨서 아무나 툭툭 이렇게 한 방식은 옳지 않겠다는 생각은 좀 있고요. 어쨌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데려다 쓰고 그 왜 데려다 쓰는지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해가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 관련해서 대통령의 인사 검증 시스템 또 통합 인사 원칙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지난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두 당의 합당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선 민주당 이신 이 서동용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기류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이번 통합 제안은 상당히 좀 전격적이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당의 통합이라고 하는 게 전격적이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걸 다 소문 까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유독 이번에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좀 반발이 굉장히 거세던데요. 이건 사실은 이제 정청래 지도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당내 불만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터져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또
그 친청 친명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네. 약간의 그 세력 간의 다툼들이 예. 이번에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터져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예. 그러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지금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통합하는 게, 그리고 지금 통합하는 게 옳을 것인가, 예. 이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너무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이 사안에 대한 의견에 너무 많이 붙여 넣어 버리니까요. 이게 앞으로 저 사람이 만약에 또 좀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꾸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너무들 좀 그런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발 예. 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예.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들이 어떠한지, 그 사안 자체만 가지고 조금 진지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거 지금 통합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앞으로 이제 지난번 윤석열을 보고 이제 너무 놀란 가슴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보수 쪽의 정권을 잡는 게 굉장히 큰 국가의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사실 여당 지지자들한테는 있는 거여서 알겠습니다. 다음 대선까지를 바라보고 차분하게 여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다음에도 정권을 재창출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길에 이번 이제 통합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차원에서 차분하게 좀 바라봤으면 알겠습니다. 좋겠고요. 예. 예. 천하람 원내대표께서는 이거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합당 제안이요? 뭐 양쪽의 이해관계가 잘 맞았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이번 지방선거 치러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저희 예. 개혁신당도 녹록치 않지만은 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님이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면 예. 호남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적표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게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성적표가 나와서 민낯이 다 드러나기 전에 차라리 민주당하고 합당하는 게 조국 대표의 미래 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고려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이 민주당 제안을 했잖아요. 입장에서도- 예. 네네. 근데 이게 물밑에서 어쨌든 뭐 이야기가 될 때 뭐 양쪽의 니즈가 맞아야 되니까 조국혁신당 쪽 니즈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예. 본인이 인기가 있어서 당대표가 된 건 맞지만 사실 원내나 당내의 조직력이나 어떤 특히 의원들 내에서의 세력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친명, 친청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랬을 때 차라리 뭐 과거의 큰 틀에서 뭐 정청래 대표는 완전 친노는 아니었지만 예. 어쨌든 완전 친명 세력과는 조금 결이 다른 조국혁신당 멤버들 들어오고 또 그 지지자들도 어쨌든 큰 틀의 우군으로 확보하고 한다 그러면 예. 본인이 당대표 연임하는데도 도움되고 나름의 어떤 뭐 성과로도 삼을 수 있다, 그런 판단했을 거고, 저는 예. 뭐 양쪽 다 나쁜 판단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거 가능할 것인가? 지방선거 전에? 라는 질문에 어떻게 좀 예상하시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 안건이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그 1인 1표제에 당원 투표를 했었는데 예. 그 민주당 당원들의 어쨌든 이게 정청래 대표의 아젠다잖아요. 예. 근데 당원들의 찬성 비율이 뭐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아젠다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지금 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뭐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이런 쪽에서는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이미 뭐 기정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지방선거 전에 무난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서 의원님, 지금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들 내에서도 지금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방선거 전에 합당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예. 당량은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해버렸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야라고 받아들이기 쉽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세게
예. 이야기가 되고 이 부분이 강조되면 음.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 싸움으로 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순전히 정치 공학적 관점에서 핵심에 뭐가 좋은지 이 이익만 갖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돼버렸고 저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예. 그 이번 이제 통합이 예. 우리 이제 호남 유권자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다. 정당 간 후보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걸 보고 유권자들이 좀 선택하고 판단하는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잘 예.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국혁 신당이 나름 호남에서라도 예. 좀 그 약진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호남 유권자들한테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도 호남인들이 좀 그 선택의 폭들을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들은 충족에 가기가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이 혹시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당 논의로도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천 원내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예.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핍박도 받고 따로 살림을 차린 덕분에 정말 천운이 따라가지고 계엄과 탄핵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국민의힘이 사실 윤핵인을 제대로 극복도 하지 않은 상황 또 또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개혁신당이 나름의 어떤 존재감과 뭐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 저희가 굳이 국민의힘하고 뭐 같이 합장을 한다? 저는 그럴 필요 전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지방선거 녹록지 않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녹록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이미 인지하고 예.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초저비용으로 기초의원들, 좋은 정치 신인들 발굴하는 거에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예. 벌써 뭐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저희 이미 출사표를 내고 있거든요. 예. 벌써 뭐 100명이 훌쩍 넘어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뭐 국민의힘하고 합친다? 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 진보 4당이 뭉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이른바 개혁진보 4당이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라며 공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돈으로 공천을 사고 먹는 공천 장터를 없애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결선투표제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특정 지역에서 일당 지배구조를 깨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초광역의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문제를 더 확대하는 문제나 예.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에 이재명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걸로도 기억을 해요.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들인데 이게 막판 가서 꼭 팔을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필요성을 느끼는 소수정당들 중심으로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주고 예. 이걸 가지고 더 많이 시민들에게 좀 접근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하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올 텐데요. 좀 긴장을 하면서 저는 지금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실현 가능하고 또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중대선거구제를 더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례성을 강화하는 문제 하는 것들은 좀 조속히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이번 개혁진보 4당의 움직임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개혁진보 4당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안 끼워주셔서 저희가 뭐 왜 안 끼신 거예요? 안 끼워준 건가요, 그쪽에서? 네, 저 안 끼워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저희가 조금 결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최소 이런 정치개혁 이슈에서는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요. 서 의원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법안을
사실 원내 모든 정당의 의원들하고 공동 발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미 내놨고, 근데 예. 이제 국회에서 뭐 대통령 관련 결선 투표제 논의와 좀 연결해서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는데, 네. 사실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 해도 되거든요. 대통령이랑 상관없이. 음. 그리고 그거 외에도 중대선거구제를 조금 더 제대로 뭐 예. 2인 선거구제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3인도 사실 애매하고. 그러니까 4, 조금 더 5인으로. 늘리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야기하고 있고, 네. 뭐 얼마든지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에 계시는 정말 많은 의원님들도 공감하시고, 예. 제가 뭐 그 비공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옮길 건 아니지만, 예. 최근에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께서 개혁신당에 예방을 오셨을 때도 예. 이런 정치개혁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치를 좀 좋게 바꾸자라는 취지에서 민주당과 정부도 좀 호응해줬으면 좋겠다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주 전남 행정통합 이야기 마지막으로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간담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오늘 다시 명칭을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또 세 곳을 균형 있게 운영을 하겠다. 또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부르겠다라는 의견이 또 모아졌습니다. 관련해서 엎치락 뒤치락 지금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저는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급하게 이걸 하면서 왜 이렇게 막 그 하루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 통합에 관한 행정 통합에 관한 시도민들의 종합적 의사들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요즘 쓰기 좋아하는 말로 집단지성으로 예.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실 거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당장 기존의 그 기득권 틀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꺼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 이상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문제를 두고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우스운 논의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어쨌든 기왕 통합을 하려면 행정 통합을 하려고 들면 뭔가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결정을 하면 좋겠는데 예. 또 이제 청사 문제가 걸리니까 세 곳을 균형 있게 사용하자고 하고 새로이 뽑힐 그 특별시장한테 이걸 권한을 맡기자 이렇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넘기는 거거든요. 그때 예. 되면 또 얼마나 큰 갈등들이 생기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예, 저는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라남도하고 광주시가 지금 하셔야 하는 일은 통합이 왜 필요한지, 통합하면 뭐가 좋은지, 어떤 걸 극대화, 최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시도민들한테 좀 전달하셔서 예. 시도민들이 마음으로 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청사의 문제나 또는 명칭의 문제들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턴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선거 과정에서부터 예. 우리 광주와 전남 또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분열하는 씨앗이 될 겁니다. 후보 나오면 당장 그러면 주 사무소 어디다 둘 거냐고 그때부터 언론도 물어보고 시도민들도 다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 동부권 출신 후보는 동부청사에 제 주 사무소 두겠다. 뭐 광주 출신 후보는 광주 쪽에 두겠다. 뭐 예. 무안에 두겠다. 뭐 그런 얘기를 또 안 하고 뭐 빙빙 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차라리 매를 맞더라도 예. 지금 딱 정하고 사실은 어쩌면 가야 되는 건데 예. 모두 다 그냥 폭탄 돌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또 선거 때든 그 이유든 또 막 갈등이 생기고 행정은 통합됐는데 오히려 시도민들은 더 분열하고 이렇게 하도록 급하게 이걸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저도 뭐 긴 말씀 드리기보다는 서 의원님 말씀에 저도 대부분 공감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꾸준히 좀 너무 급하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주요한 문제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은 채로 좀 급하게 진행된다라는 말씀 오늘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됐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듣도록 하죠.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